안녕하세요. 슈퍼루키 50인의 선택입니다. 중국의 PMI 지수가 예상치를 하회하면서 지수, 양지수 모두 낙폭을 더 넓혀가고 있는 구간입니다. 전반적인 분위기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선 코스피 지수입니다. 현재 저점을 더 넓혀가면서 저점 구간에 지나가고 있습니다. 0.98% 하락이고요. 1942.65포인트 지나가고 있습니다. 코스닥의 분위기도 살펴볼게요. 코스닥은 이보다 낙폭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500선도 하회가 되는데 1.18% 하락하면서 497.75포인트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K트를 시작으로 장중에 발표되는 기업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SK이노베이션이 10시 5분 구간에 실적이 발표가 됐습니다. 워낙 기대치가 낮았는데 그 낮아진 기대치보다 훨씬 더 못 미치는 수준으로 어닝 쇼크다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조금 더 살펴보면요. 영업이익이 전년 같은 기간보다 44%, 그리고 3분기보다는 무려 77%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주가 움직임 보시면요. 현재 그대로 실적 부진한 거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2.92%, 3% 가까이 하락을 했고요. 16만 6,5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지수 모두 다 밀려나면서 업종 그리고 종목들도 모두 하락 움직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러 가운데 오늘 슈퍼루키 50인들은 어떤 종목에 눈을 돌리고 있을까요? 페이스북을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에 보시면 최윤아 대리의 SBS 미디어홀딩스도 보이고 있고요. 조금 밑에 보시면 박종희 주임이 하나투어를 눈여겨보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투어 최근 주가 흐름을 봤더니요. 한 달 동안 무려 17%가 넘게 올라갔습니다. 수급적으로 봤더니 바로 기관 쪽에서 12월부터 꾸준하게 매수 물량을 유입을 하고 있었는데요. 오늘도 장 시작과 함께 52주 최고가를 경신한 종목입니다. 그리고 원호준 대리의 디지털 옵틱도 보이고 있습니다. 조금 더 밑에 더 내려가 보시면요. 박창윤 대리가 옵트론텍을 눈여겨보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두 종목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삼성전자의 덕을 톡톡히 보고 있다는 점인데요. 4분기 사상 최대 실적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페이스북을 통해서 종목들 살펴봤습니다. 이 가운데 오늘 슈퍼루키 50인들의 가장 많은 관심을 받은 종목은 어떤 종목인지 상위 종목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페이스북을 통해서 보니까 IT 부품주들이 많이 올라와 있던데요. 상위 종목에도 많이 올라와 있네요. 1위가 LG전자, 2위가 ELK, SBS 미디어홀딩스, 디지털 옵틱, 옵트론텍까지 현재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오늘은요, 바로 ELK에 관한 이야기가 조금 더 해보도록 할게요. ELK, 삼성전자에 터치 패널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로 물량을 많이 더 증가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주가와 실적이 이제는 저점을 벗어날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약세장 속에서도 ELK는 그래도 1.15% 상승분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17,65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ELK 외에도 오늘 SBS 미디어홀딩스도 오전장 분위기는 괜찮았는데요. 네, 방금 말씀드린 순간 하락으로 좀 전환이 됐습니다. 0.52% 하락하면서 5,77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SBS 미디어홀딩스 같은 경우는 주가 최근에 참 많이 빠졌습니다. 한 달 동안 20% 하락을 했는데 그 이유를 살펴보니까 수급 불안정이지 펀더멘털적으로는 별 이상이 없다라는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오늘 저가 메리트가 부각되면서 오전장 10시 구간 전까지만 해도 상승불 밝혔는데 이내 하락 전환한 모습입니다. 네, 오늘 1위 종목은 바로 LG전자였습니다. 이 종목에 관한 이야기는요. 동양증권 동탄지점 강준규 대리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LG전자 같은 경우는 4분기 실적이 발표됐죠. 조금은 부진했습니다. 그래서 선정 이유가 더 궁금해지는데요. 선정 이유 들어볼게요. 네, 일단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어제 4분기에 대한 실적 발표했습니다. 시장의 기대치보다는 소폭 하회하는 실적이 나왔는데요. 일단 4분기 실적 우려에 대한 주가는 이미 가격은 주가에 충분히 반영됐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일단 주목해봐야 할 건 2013년 실적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내용을 봤을 때 그리 나쁜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2013년 추가적인 상승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우려감이 나오고 있는 부분이요. 그동안 캐시카우였던 TV 부분이 약 다소 좀 실적이 부진했습니다. 이 부분 올해는 조금 만회가 될까요?
네, 일단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TV 부분의 실적이 상당히 부진하다는 모습 많이 얘기가 나왔었는데요. TV 부분의 영업이익이 예상치를 크게 밑돌았긴 했습니다. 그러나 일단 TV 부분이 좀 안 좋았던 이유는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마케팅 비용의 증가로 인해서 비용이 컸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매출액이 꺾이거나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은 크게 우려할 부분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긍정적인 것이 바로 휴대전화 사업 부분인데요.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항상 발목을 잡았던 것이 휴대폰 사업 부분입니다. 그러나 이번 작년 4분기 같은 경우에는 실적은 이러한 시장의 우려를 말끔히 씻어내고 상당히 긍정적인 실적이 발표가 됐기 때문에 주가 하락에 대한 우려는 이미 충분히 불식시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일단 휴대폰 사업 부분 같은 경우 흑자 전환에 성공한 것이 LG전자 주가에는 상당히 긍정적일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면서 4분기 스마트폰 매출을 기준으로도 글로벌 3위로 도약했다는 것은 2013년도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더욱더 밝게 해주는 대목일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최근 LG전자의 휴대전화 라인업이 개선됨에 따라서 해외에서도 호평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층 더 주가가 더 높은 밸류에이션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면서 LG전자를 추천해 드렸습니다. 네, LG전자 올해의 성장세가 더 기대가 되고 있는데 그렇다면 현재 구간에서 가격 전략도 함께 제시를 해주세요. 네, LG전자 같은 경우 차트를 보신다고 하시면 일단 72,000원 부근에 대해서는 최근에 계속적으로 지지된 모습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한두 차례 지지됐던 것이 아니고 3-4차례 이상 계속적으로 72,000원 부근에 대해서 지지됐다는 것은 72,000원 구간에서 매수 세력이 상당히 강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72,000원 부근에 대해서는 충분히 매수로 대응한다고 하면 강력한 지지 매수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목표가는 물론 시장 움직임에 따라서 다소 변화는 있겠지만 일단은 2013년 실적을 바라봤을 때 78,000원까지는 충분히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해서 지수가 추가적으로 하락했을 경우에는 200일 이동 평균선 부근인 7만원 부근에 대해서는 리스크 관리를 위한 차원으로 손절을 항상 염두하면서 매매한다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면서 LG전자를 추천해 드립니다. 네, 주가 지지선으로 작용하고 있는 72,000원 부근에서 72,000원입니다. 매수가 가능할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왔고요. 목표가는 78,000원, 손절가는 7만 원으로 제시가 됐습니다. 오늘 LG전자에 대한 이야기는 동양증권 동탄지점 강준규 대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계속해서 실적이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어제 현대위아가 어닝 서프라이즈 기록하면서 오늘 자동차 부품주에 대한 실적 기대감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현대위아 그리고 만도가 실적 발표 예정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도 꼼꼼하게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김민주였습니다.